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과 유럽, 중동 등의 악재로 나흘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내렸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리비아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와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국적군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등에 대해 네 번째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다피 군도 리비아 서부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자산가형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입니다. 이들의 성실 재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로 한정된 사업자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 장 정리를 해보고 오늘 장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무가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무려 한 달 만에 2010포인트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5거래일째 이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어제 장에서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과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이 그 전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세로 나왔다가 다시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OCI와 기아차, 그리고 LG화학,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들로 순매수하는 형태에서 화학과 자동차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보였고요. 기관 역시 기아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삼성중공업, 호남석유, LG화학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자동차와 화학 쪽으로 역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어제 2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역시 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됐었고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 그래도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사 담는 모습 현재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흘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일단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그 정리를 해본다면 그 개인들의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되면서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그 다음 그리고 모두투어, CJ 오쇼핑 그리고 CJ E&M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가 상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OCI 머티리얼즈 그리고 성우아이텍,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포스코 캠텍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소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숨고르기를 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리비아에서 다국적군의 공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간 너무 많이 올랐던 데 따른 부담감이 소폭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적인 하락 같지는 않고요. 자, 이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먼저 김성남 전문가 의견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시장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일본 지진과 원전 사태 그리고 이제 중동 사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3일 동안 그 뉴욕 증시가 그 상승을 그러니까 하락분을 만회하고 나서 이제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는 좀 그런 행보를 찾기 위한 주춤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그 한 가지가 이제 올해 들어서 거래가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뉴욕 시장에서도 조금은 이제 관망하는 자세를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의 시장들을 좀 지켜봤을 때는 보통적으로 미국 시장을 아시아 시장이 좀 따라가는 형태에서 어느 순간에 디커플링 현상이 좀 짙어졌었죠. 자, 그러고 최근 흐름은 오히려 아시아 시장을 미국 시장에서 좀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 시장을 좀 크게 지표를 삼기보다는 오히려 아시아 시장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리스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이제 뭐 유럽 시장도 그렇고 현재 지금 중동 리스크도 그렇고요. 또 인플레 압력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들 정말 서해안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안개가 거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목포까지 도착할 때까지 안개가 안 거칠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다목적군이 지금 중동에서 리비아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다피 아들이 뭐 사망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 부분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있죠. 장기화 되느냐 마느냐의 어떤 부분인데, 장기화 됐을 경우에 다목적 군 역시 지금 공습에 따른 그 막대한 그 군사 자금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국적군이요. 국적군이죠. 예, 다국적군 역시 지금 빨리 그 조기 종결을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세계 증시 역시 유가 흐름에 지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사태가 빨리 마감되기를 원할 텐데, 어떻게 보면은 리비아는 그 공습으로 인해서 한꺼풀 좀 어떤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레인 사태가 상당히 조금 위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무엇보다도 뭐 이란이랄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러한 국가들, 그러니까 산유국 중에서도 핵심 국가들이 지금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어떤 그 정치적 그 불안감이 조성됐을 경우에는 유가가 정말 급등하는 현실적으로 와닿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슬람 종에서도 그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번지려는 그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아시아 시장 역시 뭐 그동안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던 거에 비해서 전일 시장은 좀 그런 변동폭이 많이 축소되는 형태를 좀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좀 그 등락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일단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갭 상승해서 위아래로 소폭 좀 변동이 있었지만 일단 좀 쉬어가는 부분, 그리고 바로 전 고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차익 시장에 대한 매물도 조금은 출현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와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오늘까지 좀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면, 특별한 악재가 새롭게 출현되지 않는 한 이 형태가 유지가 된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시장에 있어서는 61선에 대한 한 번쯤의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은 일단은 일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2030포인트 이상에서는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장을 가자라는 일단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전일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사실 화학, 정유, 자동차, 또 일부 조선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왔죠. 예. 근데 이제 일본에서 소니와 혼다가 지금 부품이 없어서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주들이 바로 봤을 때는 어떤 일본 지진에 따른 수혜주가 일 것이다라고 처음엔 생각했었지만 좀 그러한 흐름들이 별로 안 나왔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 흐름들이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 의존도가 국내 그 완성차들이 한 1%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본 자동차나 그 GM이나 이러한 유럽 쪽 자동차들이 오히려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어떤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지금 자동차 쪽도 좀 그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 이제 하루아침에 마무리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프리 어닝 시즌에 따른 그러한 그 실적 발표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지금의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은 좀 그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지금 원전으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도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죠. 지역적으로. 그리고 바다까지도 지금 오염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산물이 수산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또 수산주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닭고기 쪽도 좀 많이 또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래쪽에서부터 처음부터 쫓아가지 못했다 그러면 너무 급하게 쫓아가서 또 물리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예, 어제 수산수가 급등했던 것처럼 단기 테마가 형성되면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따라붙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까지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와 글로벌 마감 증시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죠. 네. 예. 전일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말씀을 해드렸겠지만, 리비아, 그리고 예멘, 그리고 시리아 쪽으로 그 정세 불안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그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전일 F-15 기가 추락을 하면서 전쟁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전일까지 4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400포인트 정도 랠리 이후에 랠리 후에 지금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하는 모습인데 기술적으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일 증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오늘이 또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2,000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2,000포인트를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2,000포인트에서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다우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2,000포인트가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리비아, 예멘 그리고 시리아 등의 정세 불안이 고조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 정유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런 영향이 또 우리나라 정유주 강세 그리고 화학주 쪽으로 강세가 또 이어질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시사를 했는데 그 영향과 그리고 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보험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좀 일본 항로 운항을 20% 정도 감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항공주가 또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향을 외국인 쪽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나라 항공주도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6%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오늘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유주 같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조선, 철강, 화학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와 반대로 조금 금융주라든지 항공주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일 유럽과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왔던 소식 중에 특징적인 부분은 ECB 총재인 장 클로드 트리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대지진 그리고 리비아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태 그리고 일본 지진과 상관없이 유로존의 인플레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인플레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4월 달에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9년 5월 달부터 지금 현재 1%대 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리 인상 물가라든지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유럽 재정위기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좀 재정위기가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되냐면 말 그대로 장기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할 때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과 그리고 경기 둔화가 장기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유럽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경기 회복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에도 빠져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조금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간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어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피 2000선 지지 여부를 오늘까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 잠시 뒤에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 시각이 8시 12분이군요. 한 48분 정도 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이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매수세가 매물대를 뚫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양종금증권에서는 차익 거래는 시장 방향성과는 무관한 거래지만 투자 심리를 변화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선물시장 외국인들의 태도가 점차 그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부각되거나 일본 대지진과 같은 돌발 악재가 부상할 경우에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와 위기 대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점들이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 기대감이 유효하나 단 6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화 기대감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외부 변동성 요인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슈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와 기계, 정유, 철강, 대체에너지 등으로 압축화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토러스증권입니다. 토러스증권에서는 세계의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나침반으로 다우 운송지수의 다우 산업지수 대비 상대 강도, 두 번째 나침반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주가지수와 두바이 유가의 동행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EMBI 스프레드의 축소 여부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양증권은 오늘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저희 쪽에서 이제 단기 진통에 좀 염두를 두셔야겠다라는 쪽에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지수 낙폭을 50% 이상 만회한 이후에 추세 복귀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시각도 적지 않아서 차익 매물의 출회가 동반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제 최근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일본 대지진,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포르투갈 구제 금융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 같은 경우는 종파 갈등으로 확산이 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등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유가 변동성을 연장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 가지 부담 요인이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는 아니지만 이 중 두 가지 정도는 최악의 고비를 넘기거나 완화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점에서 60일 이평선까지 위치한 2030선까지는 안도랠리의 가능성을 열어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종합해보면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통해서 지수 하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복합적인 악재들의 위력 완화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매수에 가담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안도랠리의 연장선상에서 시점 접근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숨에 2000선을 상회하는 복원이 진행된 상태에서 기술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저가 매수에 성공한 자금 중의 일부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서 단기 통이 좀 수반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추격 매수보다는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유가 강세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관련주나 정유주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과 함께 월 후반으로 갈수록 1분기 어닝 시즌 영향권에 진입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일본 대지진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은 IT 업종, 자동차 업종, 철강 업종 등이 압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하면서 안도할 수 있는 시점이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이후
과연 이천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갈치자 형태로 횡보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죠.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저희 투자 손자병법에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 투자 전략부터 종목 상담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남 대표님께 의견 여쭤봐야겠죠.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좀 전에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한 2025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2025포인트, 30포인트 이제 이 부근이 그러니까 지지를 확인하자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정도까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면 또 힘이 비축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 그러면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터치하는 부분들까지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일부 현금화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차 밀릴 때 다만 다시 밀린다고 한다고 해서 1900포인트 뭐 부분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1950포인트 이상 그래서 한 70포인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부분부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형태의 매매로 매수를 가담하자라는 전략이고요. 자, 이제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예.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정태근 전문가님께서도 2000포인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1000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포인트라는 부분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 16년 약 5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1000포인트를 넘고 나니까 이제 2000포인트까지 와 있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초반에는 너도 나도 다 힘있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더 긴 거리를 뛰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력이 좋고 힘이 좋은 실력이 좋은 선수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죠. 자, 거기서도 또 힘이 떨어졌을 때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선수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일단은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기관이 또 외국인이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더 시장을 끌고 가고 상승했을 때 더 주도적으로 앞서서 선두그룹에서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계속 프리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조선주 흐름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세계 수주 잔량 1위를 또 탈환을 했습니다. 자, 2위가 현대중공업이고요. 3위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물론 국내 조선사 1위부터 6위까지가 세계 1위부터 6위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LNG에 따른 수혜가 이제 더해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주 잔량 1, 2, 3위 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앞으로 가시화되는 실적을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어닝 시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또 다시 또 바뀌고 있으면서 추정치를 다시 내놓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 늘어난 잠정치를 많이 내놓고 있는 화학 그리고 은행, 건설, 증권 서비스 쪽이 이쪽이 좀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 쪽을 좀 선택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뭐 철강 정도 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완성차나 부품 쪽은 강세 흐름을 일단은 실적 발표 이전 상태까지는 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IT 업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좋지 못하죠. 자,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일단은 어닝 시즌에 맞춰서 그 이전까지 좀 횡보하는 구간이나 조정하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전후해서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시즌 이 맞춰서 실적이 발표되면 흐름들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시장 흐름이 판도가 많이 바뀌는데 오히려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IT줄이 그때부터 좀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 제2회, 3회 LIG건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에요. 건설주 전반적으로 이런 좀 악재가 확산되지는 않겠습니까? 자,
건설주들이 과거에도 뭐 월드건설이랄지 다른 건설사들이 한 번씩 그런 그 악재 속에 허덕일 때에 항상 대형 건설주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가 많은 대형 건설사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형 건설주들 그 괜히 잘못 건드셨다가 큰 낭패 보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지금 수급이 살아있고 또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해외 건설사, 뭐 현대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 GS건설 같은 그러한 쪽에서만 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가 단기간에 2025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추격 매수에 따라가지 말고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 밀렸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은 현금을 조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 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일 말씀을 드렸지만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을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좀 다른 전문가님들하고 좀 틀리게 61선보다는 조금 208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추세는 예상과 달리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예상 구간을 좀 더 확대를 시켜본다면은 208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 한번 또 보시면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2000포인트를 현재 이렇게 탈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전일 김성남 전문가님 말씀대로 갭 상승을 하면서 201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일 그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외국인 수급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2000포인트 정도 각 그 지수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 연관성을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좀 찾고 싶어요. 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전이 이전에 50만 원을 돌파하고 난 뒤에 50만 7천 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고 다음 날이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50만 원 위에서 전일 가격 부근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포스코에서 조금 오늘 시장의 연관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지지력만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급 쪽에서도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약하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그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투신 쪽에서는 최근에 13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도 그 투신 쪽의 매도가 좀 나와줄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조금 약하겠지만은 추가적으로 2000포인트를 지키려는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과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포스코 주가와 연관성을 가져볼 때 20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시장이 쉬어간다면은 그동안 올랐던 업종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와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LNG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었던 조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그 건설사들 전일 좀 악재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리비아 악재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건설주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건설, 조선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유주 쪽에서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그 예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조선, 철강 그리고 정유주에 대한 상승세는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 IT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대차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형 소비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시장이 아니죠. 해발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 언제든지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완성차가 먼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IT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같은 IT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금 LCD 가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지만 그 낸드 플래시 같은 비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금 모멘텀이 작용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IT 업종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짚어봤지만 외국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유주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건설주 조선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가져가면서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서 만약에 또 매도가 나온다면은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리가 명쾌합니다. 일단은 기관 쪽에서 오늘도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외국인들도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2000선 지지는 될 것 같다.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조선철강 정유주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보고 IT와 자동차가 조정을 받더라도 길게 봤을 때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오늘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눈에 띄는 게 있으신가요? 자, 일단은 뭐 그동안 계속 그 거래소 종목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자, 서울반도체인데요. 자, 일단은 서울반도체 그 1분기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분기 개선에 이어서 2분기 실적은 성장세를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 실적이 212억으로요. 전분기 대비해서 131% 그 상승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LED 조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삼성전자 또 LG전자의 그 주문량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차트 상황에서도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의 지금 그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뭐 전일 시장에 있어서 기관이 조금 매도를 했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매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차트적인 흐름에서도 그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지다가 이렇게 좀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그 부분이 일단은 돌파를 해놓고 이 부분이 안착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전에도 뭐 LS 산전이랄지 포스코 같은 그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앞으로 상승세를 조금 더 보셔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쫓아가시기보다는 43,500원 조와 그 이하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고 목표가는 48,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42,0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는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상위 매수 종목 중에 서울반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비교적 상승 추세는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관심 종목을 이렇게 좀 모아놓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반도체를 4만 원대보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겠지만 43,500원 선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역시 오늘도 코스닥 쪽에서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쉬어간다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 매매가 좀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 쪽에서 소형주라든지 단기 테마 쪽으로 매기가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관심이 부각될 가능성이 또 크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조금 시장이 좀 쉬는 거와 마찬가지 좀 쉬실 분 좀 쉬시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종목은 컴투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솔루션에 대한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임이 테트리스 같은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좀 종목의 그 기술적으로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상단의 일별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대량보다는 소량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유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한번 본다면 만원대 가격에서 한 번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500원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려주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은 전일 아래 꼬리를 달면서 단기 이평선, 5일선과 21선의 이평선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리고 내일쯤에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오늘 쪽에서 그 전일
내일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면서 12,000원 부분까지의 단기 급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첫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한 번 정도 더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단 11,000원 위에 5일선 11,000원 가격대가 있는 5일 이평선 위에서 한 번 더 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가 보시고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11,000원과 11,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1,7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바로 그 손절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12,000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은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장 쉬실 분은 쉬시고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시다, 자신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컴투스 공략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투자 방법일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33분, 개장을 한 2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 지수를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오늘도 한 10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2024선에서 예상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김성난 대표께서 예상 지수가 갭상승 출발하는 걸 보시고 가능성 있겠다 하셨고 우리가 표를 좀 몰아줬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현정 아나운서께서는 그 용한 점쟁이가 있다면 그 용한 점쟁이가 주식 투자를 잘할까요? 용한 점쟁이가요? 네, 아주 용한 점쟁이. 워런 버핏이 점쟁이였겠죠. 그렇죠. 예. 자, 일단 그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신 빤스를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예. 예측을 잘하시는 것보다는 대응을 잘하시는 게 이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점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요. 아무리 전문가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과 상황들을 놓고 지금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100%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도 시나리오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이호 전문가가 얘기했던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만약에 진짜 2100포인트까지 훌쩍 뛰어넘어 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어떤 그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 그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전문가들은 대응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점 꼭 명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 지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승으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오늘 시장은 지키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 전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일 포스코 주가 흐름과 비슷한 시장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예상 지수도 지금 현재 그 3포인트 정도 상승한 2017포인트에 대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뻗어주지 못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또 나와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지키는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업하신 분들은 신규 판매와 재구매가 두 부분 나눠져 있는데 신규 판매가 상당히 힘들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판매를 지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서 조금 상관없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연관성을 가져가면서 그만큼 추가적으로 가는 것만큼 지켜야 될 자리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좀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명쾌한 시황 그리고 종목 분석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plus.cntv.co.kr 인터넷 접속하셔서 홈페이지 참고하시거나 전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